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7장 공정한 정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화주의 아버지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정부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보수주의자에겐 정부는 필요선입니다. 다만 조직 정부가 공정하고 헌정체제에 부합하며 균형 잡히고 제한된 존재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질서 그리고 자유는 정부의 권위와 개인의 권리가 만족스럽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는 무질서로 혼란스러울 땐 공정한 정부의 권리를 지지하지만 정치 권력이 위압적으로 집중되고 강화되었을 땐 개인을 옹호합니다. 미국이 연방으로서 헌법을 채택한 1787년 당시 미국을 이어주던 느슨한 연맹체는 산산이 부서질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적 권위는 일부의 모험가들이나 급진적인 파벌 혹은 외국 세력의 수중 아래 떨어질 수 있었던 시기, 연방 헌법은 이러한 위험들을 종식시키려는 의도에서 그 뼈대가 짜여지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정부는 서서히 진행됩니다. 건전한 제도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듯 신의 섭리 안에서 국가의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공정한 정부 또한 그렇습니다. 미국의 연방 헌법 역시 150년간의 식민지배 경험과 600년 이상의 영국의 경험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전 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유산 또한 공정한 헌정체제라는 개념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도덕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해, 법률에 대한 로마인들의 이해,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바라는 기독교적 개념이 미국의 헌법을 만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미국의 헌정체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땅의 문명과 경험과 교훈을 공식적으로 표현했다고 공화국의 설립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국가를 창조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선조들의 지혜 앞에서의 선 겸손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제임스 메디슨과 알렉산더 해밀턴 그리고 존 제이는 영국 식민 경험을 참고라는 역사에서 자신의 전개와 주장을 끌어냈으며 존 애덤스는 헌정체제 옹호라는 책에서 그리스에서 18세기까지에 이르는 신중한 발전의 소산으로 미국 정부가 존재하며 수천 년에 걸친 교훈으로 정당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진정한 정부란 오로지 국민들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성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헌정체제의 정수는 6세대에 걸친 당쟁에도 생존했으며 미국인들은 그간 잘 작동해온 정부의 기존 형태를 주지넘게 만지작거리는 일을 자제하였습니다. 인간의 하찮은 합리성이 국가의 경험보다 우선한다는 환상에 휘둘리는 이념에 경도되지도 않았습니다. 카룬, 웹스터, 링컨, 스티븐 더글라스 등과 같이 정책과 헌법의 해석에선 신중했고 또한 갈등이 있었던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도 공동의 방위를 위해 국가와 지역의 권리를 조화시킨 연방의 원칙인 헌정체제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수적 사상가인 코넬 대학의 클린턴 로시터 역사학과 교수는 보통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철학자들보다 오히려 더 현명하다 생각했다 주장합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정치 공동체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와 인민주권, 동의, 입헌주의와 권력 분립, 그리고 도덕성과 제한된 정부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미국 규범적 정부의 주요한 원칙은 두 가지 정치 구조적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그들의 삶 대부분을 스스로 결정내릴 권리를 타고났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권력은 엄격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그 한계 또한 분명해야 합니다. 공정한 정부는 고도의 시민적 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사적인 권리를 모든 이에게 확보해 주려 합니다. 그러한 사적 권리를 침범하는 정부는 공정한 정부가 아닙니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권력이 공동체의 복지에 필요하다고 여기기에 국가의 권위를 믿고 복종하는 사람들로서 미국의 정치 이론은 도덕적, 정치적 권위가 신의 가호 아래 있는 인간계 개인에게 있지 세상적 국가에 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국가의 공동 방위 또한 편의 확보에 필요한 권력만 부여되는 정도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켜봄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영토적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미 공화국에서의 정부의 권력이 주로 지역이나 주에 주어진 특성을 가진 나라여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제한되고 불순물이 제거된 민주주의와 제한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장자크 루소와 같은 프랑스 혁명가들이 꿈꾼 제한되지 않은 누구나 출발이 같다 여기는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대부분 지역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개인적 소통이 가능할 만큼 소규모로 모인 자율시민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공공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하고 이것을 믿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중앙 집중화된 민주주의나 헌정체제상 아무런 제한이 없는 민주주의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치체제라는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1950년대 이전의 미국 정부는 시민들로 구성된 기반으로 정책의 선택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교한 견제와 균형이란 체제를 통해 미국 정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정부로 이끌고 나가게 됐으며, 헌정 체제는 참을성이 없는 다수나 이기적인 소수가 그들의 의지를 국가 전체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막아줘 왔습니다. 국가의 수도나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억제되어 왔으며, 정치적 중심을 장악한 개인이나 집단, 지역 공동체, 개인의 관심사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천부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중앙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와 그 대의원들을 중시하는 원칙은 정의와 질서 그리고 자유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비유하자면 국가는 나무와 같아서 가지야 쳐내도 되지만 그 뿌리엔 토끼질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령 정치 전통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보수주의자는 성공한 정부가 수립한 가설과 제도를 급격히 수정할 때 발생할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의심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영미 역사의 시민사회적 경험에서 유치된 전통, 그리고 헌정체제를 초월하는 과정에서 급진적 개혁가들은 대안적 전통과 헌정체제의 수립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직면하지만 그것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급진적 개혁가들은 막시즘은 부인하며 사회주의엔 약간의 당혹감을 느끼고 교조적 자유주의의 결점을 고백하긴 하지만 영토적 민주주의엔 반감을 가집니다. 계획된 중앙집권화와 획일성을 이야기하며 민주적 사회주의에 지배받는 중앙집권화의 추진자와 계획자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을 창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관념을 쉽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고로 조국의 역사적 경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모르는 악마보단 잘 아는 악마를 선호하기 따름입니다. 생소한 견해나 법에 기초한 새로운 지배체제를 도입한다며 그간 잘 작동한 제도와 신념 체계를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체스판의 말들이 다 쓰러진 뒤에 또다시 같은 게임을 하기 어렵듯 같은 나라를 다시 기억할 기회를 갖기란 대단히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근대 국가로 형성된 지 오래지 않은 오늘날, 공정함의 회복을 통해 우리 사회 전통을 재수립함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통일을 준비할 세대로서 우리가 먼저 균형 잡힌 건전한 정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깨어 그 길을 지켜보는 것일 텐니다.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에서 7장 공정한 정부였습니다. 청년의 웃음을 메이커 청년정책 포럼입니다.